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어딜 가나 있는 손 세정제 등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되었을 때 우한폐렴으로 불리다가 정식 명칭 코비드19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 중국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부른다와 같은 여러 가지 뒷얘기가 많았는데요. 정식 명칭으로 바뀐 후에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한폐렴과 같은 말들이 중국이 싫어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정수경 작가의 중국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中国不喜欢的话. 이 책은 중국이 아주 민감해하는 주제와 금기어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라는 나라와 어떻게 제대로 소통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국은 국제적인 뉴스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막강한 상대인 미국과 서구 사회에 대한 대립인데, 과연 서구의 보편 가치를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언론 통제가 심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중국은 언론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가 어려운 나라라는 것만 알고 있지,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한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언론 통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왕리진 미 영사관 진입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 2월 6일 중국 청두에서 일어난 사건이 왕리진의 미국 영사관 진입 사건은 그 유명한 보시라이 사건의 서막입니다. 이 사건은 보시라이 부인의 막자급 사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보시라이 부인 구카이라이가 불륜 상대였던 영국인 사업가를 살해한 사건을 상사에게 보고했다가 좌천당하자 왕리진은 기밀 서류를 들고 미 영사관으로 진입해 미국과 딜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담을 느낀 미국은 왕리진을 중국 당국에 넘겨주었고, 칼자루를 쥔 당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사건이 일어난 지 약 한 달 후 보시라이가 당 기율 위반 혐의와 쿠데타 기도 혐의로 체포됩니다. 당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권력 교체기였기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도부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을 최고의 금기로 여기는 중국은 이후 해외 언론사의 중문판 사이트를 중국에서 아예 찾을 수 없는 페이지라고 뜨거나, 아니면 설사 접속이 되더라도 페이지가 다 열리기까지 너무 느려서 이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시진핑이 지도자가 된 이후 언론 통제가 심해졌다는 말이 있지만, 더 정확히는 이 사건 이후부터 중국의 무시무시한 통제와 검열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SNS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중국에서는 접속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미디어 규제는 중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국 여행을 가서 중국 유심 와이파이를 이용한다면 중국 IP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구글 등 이러한 SNS들을 전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을 검열하는 건 대체 누구일까? 바로 황금방패 프로젝트입니다. 황금방패 프로젝트 또는 금순공정은 중국 공산당에서 실시하는 자국민 정보 검열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시행하는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을 만리장성에 빗대어 Great Firewall of China, 줄여서 GFW라고 칭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특정 IP에 대한 접근 차단과 검색어나 도메인 등에서 특정 키워드 차단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리뷰하면서 책 속의 날 것 그대로의 이미지가 중국에서 논란 없이 받아들여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면을 전파하고 싶어하는 사회주의 선전체제에서 틀을 벗어난 심리가는 아직 아슬아슬하다. 이 말처럼 중국에게 그저 언론의 자유화를 무조건 실시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상황과 가치관을 고려하고 존중해주면서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와 재난 속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일부만이라도 허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여 중국을 조금만 기다려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정수경 작가의 중국이 싫어하는 말이라는 책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중국이 왜 이토록 언론 통제가 심해졌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새롭게 다가온 내용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중국의 언론 통제에 대해서 답답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저 중국은 왜 언론을 통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만 했지, 지금은 그들은 그저 비판하기보다는 그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국과 소통하고 바라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외고 중국어과 차이나 북튜버 황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